오늘의 코너는 그림으로 마음 읽기입니다. 오늘은 그림으로 마음을 읽으면 왜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코너를 시작하기 전에 미술 심리검사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그림으로 당신의 마음을 알아보고 싶다고 하면 대부분은 마음이 아픈 사람,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검사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언어로 표현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낀다거나 그 사람의 내면을 깊이 있게 알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그림으로 다가가는 방법이 아주 유용하게 쓰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미술 심리검사를 하면 좋은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미술 심리검사는 도대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그림으로 마음 읽기. 미술 치료가 뭐예요? 사람들이 종종 저에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런 미술 치료는 아이들만 할 수 있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단순히 미술 수업인가?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미술 치료나 미술 심리 검사는 생각보다 더 다양한 대상들과 또 많은 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사용하는 목적이나 적용 방법도 아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도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는 조금 난감하기도 합니다. 사실 초보 미술 치료사였을 때는 책에 나오는 대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 나가 보니까 더 다양하고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제가 설명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15년 이상 제가 미술 치료사로 활동을 하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술 치료, 미술 심리 검사는 결국 소통의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통하는 과정 중에서 미술이라는 도구를 이용을 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 안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준 부분은 화해를 나누기도 하지요. 즉, 화해의 통로가 되는 것이 미술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국어 사전에서 화해의 의미를 찾아보면 싸움하던 것을 잠시 멈추고 서로 가지고 있던 안 좋은 감정을 풀어 없애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실제로 내담자들을 만나다 보면 감정을 풀어야 하는 대상이 부모나 배우자, 가족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미술 치료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어떻게 보면 결국 부모, 배우자, 가족, 가까운 사람,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과의 화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외부 대상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느껴서 저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 그거 자체를 잘 풀어내면 스스로를 용서를 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서도 조금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따라서 미술을 이용을 해서 자신의 마음을 좀 읽어보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것을 잘 풀어내는 과정, 그거를 미술 치료, 미술 심리 검사라고 이야기하면 좋을 듯 합니다. 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미술이라는 도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구를 이용을 해서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이 상담인데요. 그 상담 안의 도구 중에 하나가 미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될까요? 자, 그럼 오늘은 현장에서 미술 심리 상담을 할 때 제가 이제 막상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 그림 실력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조금 어색해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치료에 응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하는 재미있는 심리 테스트 몇 가지를 함께 하면서 긴장을 푸는데요. 오늘은 그때 하는 심리 테스트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면서 오늘의 코너를 마무리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연필과 종이를 준비해 볼게요.
준비되셨을까요?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가 빨간 스포츠카를 타고 사막을 가는 길에 아기 원숭이가 중간에 서 있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시나요? 1번, 경적을 울린 후 가던 길을 간다. 2번, 놀아준 후에 간다. 3번, 태우고 간다. 이 테스트는요, 이성이 나에게 접근을 할 때 내가 주로 하는 행동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저는 앞만 보고 가는 성향인지 1번 경적을 울린 후에 가던 길을 간다고 골랐습니다. 이런 테스트 재미있죠? 그럼 다음 문제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에 모래성이 있는데 그 높이는 어떠한가요? 1번 높다, 2번 낮다, 3번 중간. 이 테스트는요, 모래성의 높이가 바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테스트였습니다. 높이가 높으면 남들에게 마음을 다 드러내지 않는 편이고, 낮으면 뭐든 다 보여줄 수 있는 성향이 더 강하겠죠. 자, 그럼 3번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모래성을 지나서 마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안에 집이 있어요. 그 집 왼쪽에 마른 장미꽃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있을까요? 1번 한 송이, 2번 10송이, 3번 엄청 많다. 이 테스트는 마음을 주는 친구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였습니다. 저는 1번을 골랐는데요. 저도 사실 마음을 좀 쉽게 여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친해지면 그 사람과는 깊게 친해지고 좀 오래 가는 성향이 강한데, 그래서 그런지 저는 1번을 골랐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주관식입니다. 자, 이렇게 집을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이 집이 2층 집이에요. 2층 집에 계단을 올라가는데 앞정이 거꾸로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시나요? 자,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주워서 다른 곳에 꽂아둔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이 문제는 어려움에 처한 친구가 나에게 부탁을 했을 때 내 행동이 어떤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테스트였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2층 계단을 잘 올라왔더니 2층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이때 문을 여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열까요? 1번 당겨서 연다, 2번 미닫이 문이다, 3번 밀어서 연다. 자, 1번은요, 당겨서 연다고 말씀드렸죠. 당겨서 여는 문은 조금 조심스럽게 여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소극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 그리고 미닫이는 그냥 쉽게 확 열 수 있죠. 적극적인 사람. 그리고 밀어서 여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때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제 2문제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2층 방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그 커튼 뒤에 뒷모습이 보여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주관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모습일지. 저는 이때 이렇게 썼거든요. 키가 크고 따뜻한 사람이 서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요. 이건 꿈꾸는 이상형을 뜻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형이나 바라는 사람, 이런 형을 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렇게 들어간 방에 침대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위에는 어떤 물건이 있을까요? 1번 곰인형, 2번 책, 3번 전화기, 4번 옷. 이 테스트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문제예요. 1번 곰인형은요, 정이 많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정이 많은 사람은 사실 가끔은 외로움을 탈 수도 있는 성향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2번, 책은 좀 욕심이 많은 사람, 소유욕이 좀 강한 사람들이 2번을 고르는 경우가 많고요. 3번, 전화기는 인간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 4번, 옷은 미적인 욕구가 강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 어떻게 간단한 심리 테스트로 여러분들 자신을 조금 알아보는 시간이 되셨을까요? 이렇게 심리 테스트를 하고 나면 조금 긴장이 풀려요. 그러고 나면 저는 이제 내담자가 왔을 때 그때 이제 미술 심리 검사를 시작을 합니다. 되게 간단해 보이긴 하죠. 근데 사실 이 간단해 보이는 이런 테스트도요, 미국에서는 범인을 잡는 곳에 사용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전에 이 범인을 잡는 곳에 사용을 해서 자백을 받아낸 경우가 있었는데요. 요것도 한번 여러분들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5개의 단어를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5개 단어를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단어는요, 거북이, 다리, 나, 열쇠, 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거북이, 다리, 나, 열쇠, 문입니다. 이 5개의 단어로 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가 요거는 조금 시간을 드릴게요. 잠시 연주곡 들으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 테스트는 백인 37세 여성이 대낮에 살해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남편이었는데요. 경찰은 이 테스트를 이용을 해서 자백을 받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 범인은 이런 문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열쇠를 찾으려고 거북이 배를 갈라서 문을 열었다 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거북이는 배우자를 의미를 하고요. 다리는 어떠한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본인, 열쇠는 성공의 도구, 그리고 문은 성공을 의미를 합니다. 결국 이 범인은 어떠한 계획의 성공을 위해서 배우자의 배를 갈라서 거북이를 죽여서까지 자신의 일을 해낸 건데요. 이렇게 보면 재미로만 하는 테스트라고 하기에는 사람의 심리까지 파악할 수 있는 도구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술 심리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리를 알아보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술 심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치료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마음을 치료한다는 게 100% 치료가 가능하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몸에 난 상처도 약을 이용을 해서 치료를 하고 아물어도 흉터가 남지요. 이처럼 미술 치료를 이용을 해서 마음에 난 상처가 잘 아물기는 하지만 흉터는 좀 남을 수 있습니다. 그 흉터가 크게 남지 않도록 이용하는 게 심리치료의 일부분이다. 그거를 미술치료로 이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미술 심리 검사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그림으로 마음 읽기 코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참 빠르죠.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날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